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재원 선생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유튜브 강의로 만나게 되었네요. 코로나19로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나날일 텐데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모두들 파이팅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의 과목은 독서입니다. 지난 시간 오프라인으로 1차 시를 수업했고 오늘은 2차 시 수업입니다.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만 잘 기울여도 이해가 잘 되었을 문학 과목과는 다르게 이번 독서 과목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읽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의 기본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며 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시작합니다. 오늘 배울 학습 목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를 다음 두 가지로 두었네요. 독서의 필요성, 장기적인 독서 계획. 이번 단어는 지식적인 전달보다는 여러분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능동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단원입니다. 독서가 왜 중요한가? 왜 우리는 독서를 계획해야 하는가? 그리고 계획을 한다면 무엇을 참고하면 좋을까? 이번 수업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순간일 텐데 바로 면접입니다. 대학교 진학 면접, 취업을 위한 면접, 반드시 거치게 될 인생의 관문에서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무엇인가요? 그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나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거나 자기소개서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2021학년도 서울대 자기소개서 4번 자율문항입니다. 자소서 4번 문항은 대학마다 질문이 다른데요. 서울대는 과연 어떤 질문을 제시할까요? 네, 역시나 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고교 생활에 가장 영향을 준 책 3권을 선정하고 그 이유를 쓰는 문항입니다. 이 고전적이고 뻔한 질문을 중요한 자소서에서 다루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본적인 질문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고른 책을 통해 평소 이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며 사는지, 전문 분야에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책의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했느냐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성장을 했으며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준비되었나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때요? 바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한 권의 책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답할 만큼 자신 있는 책인가요? 자, 좋습니다. 지금은 쉽게 답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대학과 사회가 독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한다? 뭔가 근거로는 아직 부족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독서는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4차 산업혁명 등 이런 키워드로 대표되는 지금 이 사회에
우리는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적응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속도가 너무도 빠른 이 시대, 미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하고 나만의 무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다이소, 쿠팡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과거 네, 선생님이 한번 농담을 했네요. 바로 과거로부터 정리되어 온 지식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들, 미래를 선도하는 사람들의 비전들, 이 모든 것들이 보기 좋게 잘 정리되어 있는 그것, 네, 바로 책입니다. 그렇다고 책에 있는 것들을 단순히 머리에 집어넣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머리에 힘겹게 넣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검색 능력만 갖춰서 기계에 묻거나 시키면 되는 일입니다. 책을 읽는 것은 바로 독서는 책의 내용을 바탕 삼아 사고하고 성찰하고 머릿속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할 수 있겠네요. 선생님, 독서를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독서를 한다고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에는 이 독서가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독서의 필요성은 스스로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독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도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책을 들어야 합니다. 책을 펴고 첫 장의 무게를 감당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엔 독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마음에 드는 책을 들어 읽고 싶을 때 적절히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도대체 독서의 계획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서점에 가본 일이 있나요? 선생님은 서점에 자주 가는 편인데 서점에서 들어서는 순간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와, 책 정말 많다. 이걸 다 언제 읽지?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참으로 많은 책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인생의 숙제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이 책들 절대 다 못 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어뿐만 아니라 수학, 과학, 영어, 미술, 체육, 정보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키도 크려면 잠도 자야 합니다.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자, 책은 갈수록 많아지고 시간은 없고 또 사회에서 요구는 하고 그렇다고 아무 책이나 잡아서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독서 계획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관심사와 진로에 맞는 책을 선정해서 상황에 맞는 책 읽기가 필요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더욱 경쟁력 있고 발전 있는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독서 계획의 필요성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지난 시간 읽었던 글의 내용을 간략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44쪽의 제목 과학자 최재천에게 독서에 관해 묻다 라는 글입니다. 이 글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최재천 씨라는 분과 인터뷰를 담아낸 글입니다. 최재천 씨는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요즘 TV에도 강연자로 많이 나오시는 분입니다. 이 글에는 독서에 관한 이분의 생각이 잘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을 다 읽어봤기에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을 사주셨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 태어나서 처음 선물을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1권 집 없는 천사와 2권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였다. 자, 이분의 독서 이력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똑같은 책을 얼마나 읽었으면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휙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저처럼 읽고 또 읽어서 그 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분의 독서 방법이 드러납니다. 반복적 읽기. 자, 반복적 읽기를 비결로 꼽고 있네요. 자,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러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타적인 행동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무엇이 저들을 희생의 길로 함께 가게 하는 걸까? 의문에 꽂힌 그는 당시에는 그 답을 얻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품었던 의문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사회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준 사람은 바로 그때 숲에서 만났던 솔제니친이다. 자, 책을 읽고 자신만의 질문을 던지고 사고하고 생각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의미 있는 독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분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공부하는 능력, 다시 말해 수학 능력을 키우기 위해 제일 좋은 것은 책을 읽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독서가 취미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독서는 취미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독서는 일입니다. 독서는 전략이고 독서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독서에 관한 최재천 씨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독서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해요.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읽다 보면 그 분야에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진화론도 읽고 나노과학책도 읽고 어려운 책, 쉬운 책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다양하게 작심해서 계획을 세우고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깁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빨리 읽었는데요. 자, 두 번째 비결, 폭넓은 독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분야를 가리지 않는 독서 방법이 그를 융합, 통섭의 학자로 만든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자, 최재천 씨와 관련된 자료를 선생님이 찾다가 이런 말을 찾았습니다. 자, 열쇠 중에서도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는 뭔가 복잡하게 생겼을 것 같지만 뼈대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단순하게 생긴 뼈대 하나만으로도 수십 가지의 형태를 지닌 열쇠를 모두 열 수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관문에서 한 권의 책이 이 마스터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독서,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독서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다양한 검색을 통해서 추천 도서 목록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요 대학 권장 도서, 전공별 도서 목록 등 잘 정리된 것들이 있죠. 독서 활동 사이트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예스24, 교보문고 등의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면 분야별 추천 도서 목록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보기 쉽고 그 책을 산 사람들의 리뷰가 있어서 책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를 활용해 보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최재천 씨의 글도 바로 이 네이버 지식인의 서재에 있던 글을 교과서에 수록한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 예를 들어 운동선수, 법조인, 의사, 예술가, 광고 전문가, 교육자,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읽었던 독서 이력과 추천 도서 목록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한 프로젝트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이버를 켜서 여러분들이 지식인의 서재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보면 자,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가 나올 겁니다. 자, 쭉 보면 이정모 씨, 자, 지대 전략으로 유명한 최 사장, 그 다음 정샘물,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데니스 홍, 자, 이순재 씨도 있고요. 작사가 김이나 씨, 설민석 씨도 보이네요. 자, 야구 선수 이승엽 씨도 있고요. 자, 옷 브랜드로 유명한 송지호 씨, 지호 송지호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자, 선생님은 설민석 씨를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자, 설민석 씨에게 책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자, 목록이 쭉 나오네요. 자, 지금부터 이분의 이제 독서 이력이 등장합니다. 어떤 책을 읽었고 책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스스로 성찰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도 있네요. 나중에 선생님도 이런 사진을 찍어서 글을 한번 쓰고 싶네요. 자, 좋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부터 해서 이 사람은 역사에 대한 역사 강사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고요. 추천 도서 목록으로 한중록, 그리고 하룻밤 논어, 그리스인 조르바, 사피엔스 등등의 다양한 책 목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목록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고 참고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외과의사 이국종 씨도 보이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도 있고요. 최근에 TV에 나오게 좀 많이 나오는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씨도 있습니다. 이분에게 책은 인간의 내면이다 라고 합니다. 자, 프로파일러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분이 조두순이라든지 유영철이라든지 이런 강력 좀 나쁜 죄질이 나쁜 범죄를 한 그런 사람들을 분석한 내용들이 요즘 TV에 많이 나옵니다. 자, 나오네요. 자, 차에 나는 클라스에도 한번 나왔던 분인데 이분이 추천하는 책들입니다. 자, 이런 책들 한번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혹시나 자신의 진로가 이쪽이라면, 그리고 관련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한번 검색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보여줬는데요. 자, 여기는 책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의 목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살펴봤던 예스24라든지 교보문고 등에서 그 책들에 대한 리뷰와 관련 서적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책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활동 한번 안내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죠? 자, 이 질문들이 쭉 있는데 이 질문들을 리로스쿨에 탑재해 두었습니다. 순서에 맞게 활동을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지식인의 서재에서 인물 2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독서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요약합니다. 인상 깊었던 부분을 찾아서 서술하고요.
추천 도서 목록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인터넷 서점이든 다른 추천 도서 목록이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스스로의 독서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단원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답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선생님도 이 답변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고 리로스쿨의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들이 읽을 책들이 문을 열고 더 나은 내일로 가는 마스터 키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